안녕하세요. 기진쌤입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화선지와 붓을 꺼냈어요. 제가 요즘 강의 영상 올리는 게 좀 뜸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중급 5번째 강의를 한번 찍어서 올려볼까 합니다. 문장을 쓸 때 여러 가지 구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 드릴 건데요. 캘리그라피를 배우시는 분들께는 오늘 정말 중요한 시간이니까 이제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가장 먼저 이제 좀 알아봐야 될 게 이제 구도란 무엇인가 이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제 구도란 이제 작품에서 그림이나 글씨의 위치, 모양, 색깔의 짜임새를 나타내는데요. 이제 먼저 우리가 이제 캘리그라피를 할 때 이제 액자 작품을 하나 만든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좀 이제 액자에 이제 그림을 넣고 글씨를 쓴다고 이제 먼저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배워보시면 좋겠는데 이제 먼저 이렇게 액자 작품을 이렇게 제가 사각형을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액자를 하나 이렇게 만든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제 이 사각형 안에 이제 구도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고민을 하잖아요. 이제 이 안에 이제 글씨도 들어가야 되고 이제 조금 이제 캘리그라피를 좀 많이 하신 분들 이제 그림도 같이 좀 넣고 싶은데 이제 어떻게 구도를 잡을 것인가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이제 구도를 잡을 때 이제 여백이 없이 이제 이 사각형 안을 꽉 채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 이거를 이제 다 채워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절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제 캘리는 이렇게 흰 종이에 이제 까만 글씨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요 하얀 여백도 이제 하나의 구도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가장 이제 기초적인 구도는 이제 뭐 중심 구도, 그 다음에 이제 계단식. 이렇게 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제 오늘 이제 이 두 개를 갖다가 이제 집중적으로 좀 배워보면서 이제 구도 잡는 연습을 할 거예요. 가장 이제 기초가 되면서도 이제 잡기 가장 이제 쉬운 이제 구도인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중심 구도는 요 중심에 이제 글씨를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하는 구도입니다. 이제 중심에 이제 배치를 하고 이제 뭐 요 여백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주셔도 되고요. 이제 계단식 구도는 이렇게 이제 액자가 이렇게 사각형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계단식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을 이제 대각선으로 반을 나누어서 이렇게 뭐 글씨를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이제 해주시면 되고 이쪽에다가 이제 그림을 좀 넣어주셔도 되고요. 근데 또 이제 이걸 반대로 이제 계단 좀 작게 그려볼게요. 이제 화면에 다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이제 반대로 이렇게 이제 있으면 반대로 이제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하셔도 되겠죠. 이렇게 그림 이제 글씨를 여기다 배치를 하고 이쪽에 이제 그림을 넣어 주셔도 되고 이제 뭐 이거를 이제 뭐 이쪽으로 이제 글씨를 이쪽에 넣어주시고 여기 그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절반을 대각선으로 나누어서요.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한쪽 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하고 나머지 이제 그림 뭐 이렇게 이제 구도를 잡는 방법인데요. 이제 먼저 이제 그냥 이렇게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되지만 이제 한번 같이 이렇게 구도를 잡아 보면서 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새 종이를 하나 깔고 이제 본격적으로 짧은 문장을 써가면서 구도를 한번 같이 잡아 볼게요. 자, 이제 새로운 종이를 이제 깔고요. 이제 이게 구도를 잡을 때 이제 화선지를 이렇게 뭐 4분의 1로 이렇게 접으셔가지고 이제 하셔도 되고 이제 뭐 제가 오늘은 이제 설명드리기가 쉽게 요렇게 안에 이제 액자를 하나 이제 그려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액자를 이제 하나 이제 그렸다고 이제 액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먼저 이제 중심 구도를 한번 잡아볼게요. 이제 중심 구도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중심에다가 이 사각형 중심에다가 이제 글씨를 이제 배치를 해야 되는 구도인데 먼저 이제 짧은 글씨 여기 이제 뭐 사각형이 지금 가로로 길게 그렸는데 이걸 이제 뭐 세로로 하셔도 되고
예, 이제 해서 이제 뭐 풀꽃 이제 나태주 시인의 풀꽃을 한번 중심 구도를 해서 적어 볼게요. 사실 이 풀꽃은 이제 보시면은 이제 문장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주어나 이제 좀 중요한 이제 단어 같은 거는 좀 이렇게 이제 크기를 크게 한다거나 이제 굵기를 굵게 해서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풀꽃은 좀 이렇게 보통 보면 좀 이렇게 아기자기한 이제 느낌의 이제 시이기 때문에 딱히 이렇게 뭐 크게 강조를 안 해도 이렇게 이제 자그맣게 중심 구도로 이렇게 쓰면은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딱히 지금 제가 뭐 여기서는 이제 강조한 그 크기로 강조를 한 건 없고, 이렇게 이제 글씨체 자체를 이렇게 조금 아기자기하게 귀엽게 이렇게 이제 한번 적어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중심 구도. 이제 중심 구도를 할 때 이렇게 글자의 배치를 이제 지금 6자, 3자, 5자, 5자, 5자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럼 이렇게 이제 6자 할 때 이제 3자는 이제 이 6자 중간에 이렇게 딱 오게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하였고요. 5자는 이렇게 중심에 이렇게 딱 똑같이 5자씩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적어 보았는데, 글자의 이제 숫자를 이제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도 이제 구도가 살짝 달라지고, 이제 구도를 잘 잡는 방법은 사실은 많이 잡아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의 요 이제 뭐 시나 이제 짧은 문구가 있으면 이거를 여러 번 잡아보시면 좋은데,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 번 이제 잡기를 조금 이렇게 이제 재미가 없잖아요. 이제 계속 새로운 문구를 이제 쓰고 싶으셔가지고 계속 새로운 걸 쓰시고 하시는데,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한 가지 문장을 정해서 그걸 이제 뭐 내가 중심 구도로도 잡아보고 계단식 구도로도 잡아보고 이렇게 그 또 단어의 크기도 이렇게 강조를 할 거는 이제 조금씩 이렇게 강조를 해보시면서 이제 계속 이제 한 문장으로 연습을 해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이쪽 이렇게 뭐 여기 빈 부분이 많겠죠? 이런 데다가 이제 뭐 살짝 이렇게 그림을 이런 식으로 넣어 주셔도 되고, 뭐 그냥 뭐 이렇게 하얀 여백으로 비워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이쪽 귀퉁이에다가 시인의 이름도 같이 이렇게 적어 주셔도 되고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이쪽에다가 도장 하나 같이 이렇게 딱 찍어주면 이제 하나의 작품이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됩니다. 이제 중심 구도는 이렇게 이제 중심에 이렇게 넣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액자 안에 이렇게 중심에 이제 한번 배치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가장 많이 쓰이는 구도가 계단식이에요. 이번에 이제 세종이를 또 이제 깔았습니다. 이제 한번 이제 액자를 또 하나 그려서 이제 이번에는 계단식 구도를 한번 이제 해볼게요. 그려졌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대충 이렇게 이제 사각형 액자를 그려놓고 계단식 구도를 하려면 이렇게 이제 절반을 제가 이렇게 나누었어요. 대각선으로 절반을 나눠서 이제 이쪽 편에 글씨를 배치해도 되고 이쪽 편에 이제 배치를 해도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러면 이제 오른쪽 편 위쪽으로 이제 한번 글자를 한번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좀 짧은 문구를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이제 문장을 한번 적어보았는데요. 이제 구도를 이제 잡으실 때 보시면 제가 지금 이제 젊은 날과 요 행복,
요 글씨를 좀 이렇게 이제 강조한 게 보이시나요? 이제 글자 크기를 좀 크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행복에서 이제 이렇게 기억자 이제 이 받침을 좀 이렇게 이제 쭉 빼주어서 이제 조금 이제 받침 강조를 해주었고요. 이제 나머지 요런 내 인생에 가장 오늘 하자 요런 거는 이제 좀 글씨 크기를 이제 젊은 날과 행복에 비해서는 이렇게 좀 작게 배치를 하신 거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많이 이제 써봤으니까 머릿속에 이제 요렇게 이제 얘랑 얘를 조금 이렇게 강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쓰는데, 이제 만약에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 번 이제 글씨를 써보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갖다가 뭐 중심 구도로도 한번 써보시고, 이제 계단식으로도 이제 저는 오른쪽에 배치했지만 이제 왼쪽에도 한번, 네, 왼쪽으로도 한번 이렇게 이렇게 이제 왼쪽에도 이렇게 이제 문장을 이제 쓸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얘가 중심으로 가면 이제 또 중심 구도가 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이렇게 이제 하나의 얘를 이렇게 덩어리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그 덩어리로 생각을 해주실 때 보면 이런 이제 공간 같은 게 이렇게 이제 문장을 쓰다 보면 이렇게 줄과 줄 사이에도 이렇게 공간이 생기고, 이제 그 밑에 이제 또 이렇게 배치를 할 때 이렇게 또 공간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공간을 최대한 좀 없애주셔야 되는데, 그게 조금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익숙하지 않으셔서 좀 힘드실 수가 있어요. 공간을 없애는 이제 공간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최대한 또 깔아보고. 자, 이제 문장을 제가 한번 써볼게요. 아까처럼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반을 나눈 계단식 구도로 지금 한번 또 적어보았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가장이라는 건 좀 이렇게 작게 적어주었고, 가와 장 사이에 이제 요 밑에 이제 이 중자를 배치를 했어요.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위쪽에 이 사이에 이제 배치가 되게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요. 중요한에서 중과 요 사이에 이제 이 눈자를 좀 제가 이렇게 배치를 했고, 겉할 때 제가 요 시옷자를 지금 이렇게 강조를 해주었잖아요. 이제 딱 보니까 이제 여기 요 공간이 만약에 제가 이 시옷으로, 요 시옷자로 이제 공간을 좀 메꿔주지 않았다면, 공간을 메꿔주지 않았다면 이쪽 공간이 또 확 비겠죠. 그렇게 되면 또 여기가 떠버리면 이제 또 하나의 덩어리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여기가 뜬 상태로 글씨를 써버리면 또 이제 별로 이렇게 예쁘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시옷 사이에 또 이제 이 보자를 이제 또 이제 배치를 해서 이제 하고, 여기 이를 또 좀 이렇게 모음을 좀 짧게 쓰고, 여기서 이제 또 지자를 제가 좀 이렇게 이제 강조를 지읒에서 이제 얘를 이렇게 또 좀 빼줘서 이제 길이를 또 이렇게 이제 또 길이를 늘려주었어요. 길이를 또 이제 늘려주고,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에, 사실 마지막 글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에도 공간이 많고 밑에도 이제 공간이 많을 경우는 이렇게 모음 같은 거를 이렇게 쭉 빼서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길이 강조가 이제 들어갔죠.
이렇게 이제 글씨를 하나에 이제 공간이 없이 이렇게 공간을 다 이제 좀 메꾼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글씨를 배치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론적인 거는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이런 거는 좀 이제 연습을 좀 많이 이제 하셔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배치하는 거는 사실 이제 구도 잡는 거를 다 좀 어려워하시는데 이제 이 공간을 이제 꽉 메우겠다. 이제 내가 이게 이 문장을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이제 덩어리로 이렇게 이제 만들겠다. 이제 이렇게 이 두 가지만 이제 좀 포인트를 이제 좀 잡으시고 이제 글씨체는 이제 고도 잡으실 때는 조금 이제 글씨체보다는 이렇게 공간에 대한 거를 좀 생각하시고 이제 글씨체는 이제 또 점점 이제 만들어 나가시면 되니까 이제 그런 공간에 대한 생각을 좀 하시고 구도를 이제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러 문장을 좀 쓰는 거를 좀 보여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지 더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또 다른 문장 한번 써볼게요. 네, 여기서 이제 이런 문장을 이제 한번 잘 안 보이시죠? 이제 써봤는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제 중심 구도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지금 적었어요. 액자가 이제 이렇게 이제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중심에 얘가 이제 들어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적어봤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이 여백에다가는 이제 뭐 꽃그림 같은 걸 이제 넣어야 되겠죠. 살짝 예. 이렇게 이제 들어갔을 때 제가 지금 여기서 네, 보시면은 가장 강조를 한 게 요 꽃과 꽃, 봄 요 두 개 이제 요 단어를 이제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 여기서 이제 나머지는 좀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좀 작게 이렇게 좀 적어보았는데요. 이렇게 적어보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중요 단어, 주요한 이제 주어죠, 주어. 이제 이 문장 안에서 주어가 여기서는 이제 꽃, 예, 봄. 요 두 개가 이제 주어잖아요. 이제 주어를 이렇게 이제 강조를 이렇게 해주시고, 예, 주어를 강조를 해주시고, 이제 나머지는 좀 이렇게 이제 간략하고 이제 크기도 좀 작게 이렇게 이제 적으시면 되겠죠. 이제 여기에 뭐 이제 도장을 이제 찍으시고, 네, 이렇게 이제 구도를 또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다 크기를 똑같이 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이제 아까 맨 처음에 이제 풀꽃 같은 시는 사실 이게 시 자체의 느낌이 좀 이제 작고 귀엽고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냥 다 똑같이 그냥 쭉 적어 보았는데요.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짧은 문장에서는 이렇게 주어를 찾아서 이렇게 크기나 이제 굵기를 이렇게 강조를 해주시면은 좀 이제 아무래도 작품을 만들었을 때 좀 더 재미있게 이렇게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문장만 더 적어볼게요.
이렇게 이제 좀 큼직하게 적어보았는데요. 근데 여기서도 사실 이제 이 꽃 제목이 극꽃이죠. 예, 극꽃을 그래서 이렇게 좀 강조를 좀 이렇게 큼직하게 해주었고요. 네, 조금 이제 다른 것보다는 이제 극꽃을 좀 이제 굵기도 이제 좀 굵게 하고 해서 이제 극꽃을 좀 강조를 해주었고요. 다른 건 이제 앞에서 이제 좀 약간 이렇게 지그재그 구도로 한번 이제 써보았어요. 앞으로 갔다가 이제 뒤로 갔다가 또 다시 앞으로 나왔다가 또 이제 뒤로 갔다가 또 사실 또 극꽃에서도 살짝 이제 좀 앞으로 나오는 이런 이제 지그재그 구도로 네. 예, 그럼 얘는 이제 사실 뭐 액자가 이렇게 있으면 중간에 이제 배치를 해도 되고요. 이제 중심에 이렇게 배치를 해도 되지만, 이제 얘를 한쪽, 뭐, 오른쪽이나 이제, 오른쪽 편에 이제 아무래도 배치를 하는 게 좀 더 안정적이죠. 이제 왼편에 뭐 조금 뭐 꽃 그림 같은 걸 이제 그려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구도 잡는 거를 조금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감이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제 설명드린 거를 이제 살짝 복습을 해보자면 이제 액자가 이렇게 사각형이 있을 때 이 안에 이제 중심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중심 구도, 중심, 그리고 이렇게 안에 이렇게 반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뭐 이쪽이나 이제 뭐 이쪽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하는 거는 이제 한쪽으로 이제 치우치게 이제 배치를 하는 게 이제 계단식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구도를 잡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공간 많이 남기면 안 되죠. 공간이 없게 이제 글씨 자체를 이렇게 짜서 이제 짜맞추는 형식으로 이제 이제 공간을 이제 채워준다는 생각으로 이제 해주시면 되고, 이제 하나의 덩어리 이제 문장을 이제 하나의 덩어리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주어는 주어를 강조를 해주시면서 나머지 뭐 조사나 설명하는 글은 좀 이제 작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배치를 좀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를 오늘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조금 이제 감이 오실랑 말랑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제가 영상을 많이 올렸잖아요. 이제 그 영상을 보시면 제가 이제 짧은 문장들을 보통 많이 올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구도를 어떻게 잡았나 한번 이렇게 이제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거의 대부분 뭐 엽서나 이제 뭐 화선진, 서화판 이런 데다가 이제 하나의 이제 사각형 안에다가 이제 작품을 이제 만든 게 많으니까요. 이제 그런 걸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많이 연습을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언젠가는 딱 감이 오실 날이 이제 올 것 같습니다. 이제 연습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구도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 뭐 오늘은 이제 중심 구도, 계단식 구도 이렇게 배웠지만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좀 더 변형된 구도에 대해서도 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도 이제 좀 더 쉽고 재밌게 이제 강의 영상을 찍어서 이제 올려보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